이란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 그게 내일 밤일 수도 있다고 트럼프가 말을 꺼냈죠.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아닙니다. 지상전이 시작되면 유가가 120달러 가고 S&P 500은 단기간에 10% 이상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돈은 그 다음에 움직이죠. 전쟁이 끝나는 순간 시장은 완전히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이 자리 손실 구간일까요? 아니면 5년짜리 기회일까요? 데이터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끝나면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데이터를 확인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은 섹터에서도 왜 어떤 기업만 폭등하는지 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자,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1991년 걸프전을 보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미국이 개입했죠.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유가가 급등했고 증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쿠웨이트 침공 직후 유가는 2달 만에 2배 넘게 뛰었고요. 그런데 종전선언 이후에 6개월 동안 S&P 500은 약 18%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인데요. 가장 먼저 반등한 섹터가 방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방산주는 오히려 종전 후 약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무기 수요 기대가 꺾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디가 올랐을까요? 가장 강하게 반등한 분야는 항공여행, 소비재였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쟁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눌렸기 때문이죠. 유가 하락, 심리 회복, 억눌린 소비 3가지가 동시에 터진 겁니다. 2003년 이라크전도 똑같은데요. 전쟁 전부터 증시가 하락했는데 바그다드 함락 이후에 S&P 500은 반등했습니다. 나스닥은 30% 넘게 상승했고 항공여행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패턴이 보이죠. 전쟁 중에는 방산과 에너지가 주인공이지만 전쟁이 끝나면 주인공이 완전히 바뀝니다. 최근 사례도 똑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증시는 하락했지만 반대로 에너지주는 급등했죠. 그 후 조정은 지나갔고 결국 시장을 이끈 건 빅테크였습니다. 2023년, 24년 시장의 중심은 방산도 에너지도 아닌 빅테크 기업들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2년간의 연간 수익률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년 연속 엔비디아가 3자릿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대단하죠? AI 시대가 찾아오면서 그 수혜를 톡톡히 본 거죠. 지금도 인프라 확장으로 AI 테마는 계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 패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쟁 중에는 공포 회피 자금이 방산 에너지 금으로 이동하고 종전이 선언되면 정상화 대기 자금이 항공 소비재 기술주로 이동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자금의 방향이 180도 바뀌는 거죠. 지금 방산주를 사는 건 이미 출발한 기차의 꼬리칸에 매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봐야 할 건 하나죠. 다음 기차가 어디서 출발하는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전쟁이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 신호를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지난주에 3.5% 상승했고 S&P 500도 반등했죠. 이번 주에도 추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죠. 시장은 이미 종전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고용보고서도 중요한 신호인데요. 17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보다 3배나 많은 수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제가 전쟁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 침체 없이 전쟁이 끝난다면 그 반등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금리 인하 기대가 사실상 소멸됐죠. 연준이 올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것도 종목 선택에 반드시 반영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번 이란 전쟁은 역대 전쟁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계속 언급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세계 원유 수송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이 해협이 지금 사실상 봉쇄 상태입니다. 평시 선박 통행의 95%가 차단됐고 매일 1000만 배럴 이상의 석유 공급이 끊겼습니다. 발이 묶인 선박만 3,200척이나 되는데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선박이 일시에 운항을 재개하고 유가는 하락하고 물가도 안정되겠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부활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게 되고요. 한마디로 호르무즈 정상화는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트리거입니다. 종전 후 수혜받을 섹터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여행 크루즈가 있는데요. 이 섹터는 전쟁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비용이 폭증했고 여행 심리가 위축됐죠. 호르무즈가 열리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됩니다. 연료비가 항공사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유가만 떨어져도 실적이 확 개선되는 구조입니다.
항공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ETF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데요. JETS ETF가 있습니다. 혹은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이 나옵니다. 종전이 선언되고 어떤 종목은 폭등하고 어떤 종목은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공주인데 어떤 건 고점을 뚫고 어떤 건 멈춰버리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실적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뜻밖의 곳에서 찾았는데요. 주식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세스 고딘, 세계적인 마케팅 사상가죠. 그가 린치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걸 투자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답이 명확해지는데요. 이 기업이 없으면 산업은 멈추는가? 그러면 사야 됩니다. 반대로 대체 가능한 기업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항공 관련주라도 보잉은 부품, 정비, 항공기 생태계의 핵심 기업이고요. 보잉이 없으면 전 세계 항공산업이 멈추게 됩니다. 반면에 단순 저가 항공사는 어떻게 될까요? 대체 가능하겠죠. 경쟁사가 수두룩합니다. 이 차이가 종전 후 회복 속도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린치핀의 핵심 메시지가 투자에 인사이트를 줍니다. 내 계좌를 보면서 혹시 대체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항공사 세 곳의 주가 차트를 보면 전쟁이 터진 직후에 세 기업 모두 다 크게 하락했죠. 그런데 이후 흐름이 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회복 탄력성이 가장 좋은 곳은 역시 보잉이고요. 반면에 저가 항공사 프론티어는 여전히 반등이 제한적입니다. 차트가 답을 보여주고 있죠. 대체 가능한 기업은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는 기업 중에서 대표는 역시 빅테크인데요. 현재 AI 인프라 투자는 전쟁과 무관하게 계속되고 있고 빅테크의 실적 체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빅테크 기업들 현재 주가는 어떨까요? S&P 500 기업들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빅테크를 보면 마소는 마이너스 33%, 테슬라는 마이너스 29%, 메타는 마이너스 28%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낙폭이 큰 편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락이 아니라 그 다음이죠. 이 기업들은 실적과 현금 흐름으로 결국 다시 올라올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겠죠. 이 중에서 어떤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디가 좋아 보이나요?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세스 고딘을 불러옵니다. 린치핀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를 찾았다면 최근 출간된 트라이브즈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숫자가 영향력이 아니다. 진짜 영향력은 사람 사이에 연결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투자에 적용하면 명확해지죠. 단순히 매출이 큰 기업이 아니라 팬과 생태계가 만들어진 기업, 그런 기업이 위기 이후에 가장 빠르게 회복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엔비디아 GTC부터 아마존 리인벤트까지 모두 매년 반복되는 연례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죠. 개발자, 고객, 파트너가 모이는 생태계를 결속하는 장입니다. 팬과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기업, 이런 기업은 위기 때 흔들려도 저점이 단단합니다. 이게 바로 트라이브즈가 말하는 부족의 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볼게요. 엔비디아를 보면 매년 GTC가 열리면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직결하죠. 젠슨왕의 키노트 한마디에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진짜 힘은 따로 있죠. 쿠다라는 생태계 위에서 전 세계 400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올라가 있고 툴킷 다운로드만 4천만 회가 넘습니다. 한번 쿠다로 시작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갈 수 없는 구조인데요. 단순한 고객이 아닌 겁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연결이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20% 가까이 하락해도 개발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단단한 겁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 작년 8월부터 힘이 없죠. 반년 넘게 횡보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 분기마다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예상치는 784억 달러로 또 경신할 예정이고요. 주가는 멈췄는데 실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거죠. 종전하면 이 압박이 풀리고 실적이 받쳐주면 반등의 기회가 됩니다. 실적 발표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팔란티어인데요. CIA, FBI, 국방부가 쓰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죠. 2025년 연간 매출이 44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 성장했고 미국 상업 매출만 보면 137% 폭증했습니다. 고담이라는 시스템 위에
미국의 작전 계획, 테러 추적, 전장 데이터 분석이 돌아가고 있죠.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사내 데이터 전부를 팔란티어 위에 올렸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으로 바꾸는 순간 분석 결과 자체가 달라지겠죠. 한번 고객이 되면 이탈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엔비디아의 쿠다와도 같은 거죠. 빠져나갈 수 없는 연결입니다. 팔란티어 차트를 보면 주가는 고점 대비 크게 내려와 있죠. 거의 30% 가까이 하락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매출은 엔비디아처럼 매 분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가와 실적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쟁 중이라 국방부는 바쁘지만 소프트웨어 리스크에 대한 공포로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외 실적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죠. 실적 발표는 5월 11일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면요. 트럼프 정부가 2027년 국방 예산으로 1.5조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44% 증가한 건데요. 핵심은 단순한 무기 증가가 아니라 데이터, AI, 전장 의사결정 시스템에 집중한 투자입니다. 이게 팔란티어가 하는 일과 정확히 일치하죠. 전쟁이 길어질수록 국방 예산이 늘수록 팔란티어의 수준은 커지게 됩니다. 주가가 눌린 지금 실적과 예산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엔비디아는 쿠다 생태계로, 팔란티어는 고단 플랫폼으로 고객을 구조적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둘 다 팬덤이 강력한데요. 젠슨왕의 키노트에 개발자들이 열광하고 알렉스 카프의 한마디에 팔란티어 커뮤니티가 움직입니다. 주가가 눌린 지금 이 두 기업은 다시 봐야 될 이유가 있고요. 세스 고딘이 말하는 대체 불가능 그리고 팬 생태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 이후 복구를 위해 재건과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건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한데요. 이란은 세계 2위 천연가스, 4위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인데 수십 년간 제재로 에너지 플랜트가 극도로 노후화됐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핵심 인프라까지 타격을 받았죠. 재건 시장 규모가 3,500억 달러, 약 470조 원이나 됩니다. 에너지 플랜트, 건설, 통신 인프라, 종전 후 미국 주도로 재건이 시작되면 관련 기업들에게 엄청난 수주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개별 종목이 부담스럽다면 역시나 ETF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재건 인프라 ETF는 IGF가 있습니다. 섹터별로 비중을 보면 유틸리티 40%, 산업 37%, 에너지 22%입니다. 재건수의 섹터가 고스란히 담겨있죠. 종목별로 보면 오른쪽에 넥스트에라 에너지, 아이나, 트랜스어반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의 3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전 후 인프라 수혜를 한 번에 담고 싶다면 이 ETF 하나로 분산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건 인프라는 거북이 투자죠.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북이가 결승전에 먼저 도착하는 거 다들 아시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트럼프가 한국 시간 8일 오후 1시에 추가 발표를 예고했는데요. 그 한마디에 따라서 증시는 다시 출렁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죠. 4월 안에 종전하느냐, 전쟁 장기하냐, 각 시나리오마다 준비해야 될 게 다른데요. 지금부터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는 4월 중 종전 협상 타결입니다. 이 경우 가장 빠르게 반등하는 건 항공여행 크루즈 섹터가 있겠죠. 유가 하락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빅테크 밸류에이션 부담이 해소되면서 AI 대형주로 자금이 다시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핵심은 하나죠. 대체 가능한 기업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업들은 대부분 빅테크죠. 빅테크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MAGS는 빅테크 7개 종목만 담고 있고 FNGS는 팔란티어, 넷플릭스, 브로드컴까지 포함해서 10종목입니다. MGK는 64개 대형 성장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종목을 직접 고르기 부담스럽다면 이 3개의 ETF를 고르셔도 좋습니다. 종전 시나리오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자금은 결국 이 기업들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트럼프의 엄포에도 이란이 버틴다면 지상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전쟁 장기화인데요. 이 경우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에너지 방사는 이미 많이 올랐죠. 추격 매수하기에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오히려 이 시나리오에서 봐야 될 건 따로 있는데요. 하락폭이 큰 기술주와 소비재 중에서 생태계가 단단한 기업을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죠. 끝났을 때 가장 크게 반등할 종목을 지금 저렴한 가격에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과도하게 빠진 소비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적립식으로 천천히 접근하면 됩니다.
대외 변수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향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런 구간이죠. 공포의 보도를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 모든 전쟁에서도 결과는 같았는데요. 수익을 만드는 건 공포 속에서도 미리 준비하는 투자자였습니다. 대체 불가능하고 팬이 떠나지 않는 기업, 지금 그 기업을 담고 있다면 파도가 줄어드는 순간 가장 멀리 나아가 있을 겁니다. 결국 갈 기업은 갑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 선별 기준은 린치핀과 트라이브즈에서 얻은 인사이트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라. 진짜 힘은 숫자가 아니라 연결해 있다. 이 두 문장은 기업 분석과 투자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AI 시대 지금 읽어보시면 분명 큰 인사이트를 얻으실 겁니다. 특히 트라이브즈는 미래의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